제8법칙, 흘려라. 내가 강도가 어느 정도 센 세무조사를 최초로 경험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0 몇 년 전이었다.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건드린 적도 없는데도 격리 담당자는 안절부절 못하였다.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면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으니 그럴듯한 것을 미리 하나 던져주자는 것이었다. 아니 왜 없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준단 말인가? 그래야 편하고 오히려 더 이득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백 아닌 자백을 한 내용은 사장이 출장 다닌 것이 전부 개인 관광이었다고 하는 것이지만 금액이 크지 않았기에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데 격리팀장과 세무사는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조사가 끝난 뒤 나는 300만 원을 봉투에 넣어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왔을 때 주었는데 그 공무원은 남이 볼세라 후다닥 받아 챙겨 걸어갔다. 그 모습이 얼마나 비굴하고 초라해 보였는지 지금도 내 눈에 선한데 문제는 나 역시도 얼마나 비굴하고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내 모습 역시 지금까지 어떤 양복을 입고 있었는지까지 기억이 다 난다. 지금도 많은 사업자들은 회계장부에서 일부러 문제가 될 만한 구석을 남겨놓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믿는다. 일부러 자료를 흘려놓는다는 말이다.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이 맞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세법을 이용하려는 쪽이다. 내가 언젠가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이란 책을 언급하면서 부자들이 사용하는 절세 방법은 따로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이것이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으로는 퇴직소득, 임업소득, 양도소득이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워낙 높으니까 별 의미가 없고 임업소득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퇴직소득은 법인의 오너가 볼 때는 조정이 가능한 소득이었기에 그것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임원 퇴직 규정을 정확히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임원의 퇴직금은 근무기간의 10배, 기간의 보수를 직전 연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식으로 만들어 놓고 3년 임원으로 근무하면 30년치의 퇴직금을 받으면서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니까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것과 함께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개 더 있지만 생략한다. 엄청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내가 과거형으로 있었다 라고 표시한 이유는 국세청에서 부자들이 이 수법을 쓰고 있음을 눈치채는 바람에 최대 3배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방식의 절세 효과는 미미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쁜 방식은 아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 내가 방법을 가르쳐 주어도 부자들이나 덕을 볼 텐데 왜 내가 말해야 하지? 내가 부자들을 도와줄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는가? 이 사족을 하나 더 붙이자면 금융소득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미국에서는 합산되지는 않는다. 이 버핏의 부자 증세론의 근거는 금융소득 비합산으로 인해 금융소득이 많은 부자들의 세금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것이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금융소득이 합산되고 있음에도 서민을 달래려는 정치적 속셈에서 부자 증세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부자들이 호주머니를 닫게 만들 때 경제적으로 어떤 파급이 생기는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제9법칙, 다른 구역에 가서 물어라. 이거 정말 무지 중요한 것이다. 뭔가 미심쩍어서 관에 질문을 하려 하는 경우 절대 관할 구역에 관청으로 가는 게 아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불법이나 탈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이 담당 공무원에게 날 잡아잡수라고 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할 구역이 아닌 곳에 가서 물어보아라. 나는 이걸 몰랐기에 한 번은 된통당했다. 당한 내용이 뭐냐고? 그냥 넘어가자. 위에서 실제 사례들이 이미 많이 말했으니까 말이다.
이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몇 년 전부터 다른 관에 가서 물어보고 이 관할 관청으로 가져와서 물어보는 경우가 늘어난 것 같다고 한다. 그래서 실무자들은 공통적으로 일반적인 답변 정도만 하거나 관할에 물어보라고 응대하는 추세이다. 물론 세금 같은 경우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기업 활동이나 실생활에서 종종 직면하게 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서면 질의 제도도 운영하고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도 운영하니까 이 납세자로서는 아주 편리할 것 같지. 미리 물어보고 처리하면 되니까 말이다. 하지만 서면 질의 제도는 국세청의 일반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거기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할지라도 국세청 자체가 책임을 지지는 않는 그런 것이고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는 국세청에 구속력이 있는 답변을 하는 제도이지만 이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는 답변 거부되며 이 수많은 조세 소송의 핵심 사안인 사실 판단 사항에 대해서 역시 답변을 하지 않으므로 글쎄다. 진짜 도움이 될까 모르겠다. 제10법칙, 법을 공부해라. 절대 뭐뭐라고 합니다. 라는 식의 직원의 구두 보고는 믿지 말아라. 반드시 해당 법규를 눈으로 확인해라. 예전에는 월간 조선 같은 잡지사에서 신년호 부록으로 대한민국 법령집 CD를 주었기에 그걸 사서 법을 확인해 보곤 하였는데 요즘은 인터넷에서 정말 많은 법규를 너무나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는가. 이 관련 법규를 담당 공무원만큼 아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졌다. 관련 기관에서 이 발표한 질의 응답이나 사리집도 찾아서 봐라. 사족 1. 작년에 어느 미국 회사에서 부동산 개발 담당 임원을 구하는 광고를 몇 차례 신문에 실었는데 미국의 부패 방지법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었다. 그 법에 대해 나는 미국 변호사들에게 교육을 별도로 받은 적이 있는데 도무지 한국 실정에 맞추기 어려웠다. 공무원하고 25달러 가치 이상의 식사를 할 수도 없었으니까 말이다. 원 세상에 이 특급 일식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사케라도 마시게 되면 몇백 달러 수준의 비용이 날아가는데 그걸 25달러로 제한하더니 이 햄버거나 먹으라는 뜻 아닌가. 그렇다. 햄버거도 같이 먹지 말라는 뜻이다. 이 추석이나 설날에 선물 보내는 것도 금지되나 이 약간의 그리스 머니라는 엄격한 조건이 따르기는 했지만 허용되었다. 내가 당시 미국 변호사들에게 장난삼아 물어본 것은 내가 동성애자라고 가정하고 공무원 동성애자를 만나 눈이 맞아서 하룻밤을 잤다고 치자. 그것도 불법인가? 였는데 대답은 예스였다. 그래서 불법의 기준을 물었더니 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것을 공무원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나도 이렇게 답했다. Oh really? I did not know my answer has a social value. 사족 2. 이 선진국들이 한국 같은 나라의 부패방지법 준수를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돈 봉투를 이미 돌려본 회사들이 인도나 인도네시아 등과 같은 나라에서 현지 공무원들을 구워 삶아내는 건 일도 아닌데 미국이나 유럽 회사들은 그게 안 되다 보니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사족 3. 2006년 6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91회, 92회에 걸쳐 보도된 회장님의 불법 완공을 보면 이 북한강 강변에 설치된 위락시설이 불법을 10가지도 넘게 저질렀다. 한국 M&A의 대부 권성문 회장이 내린 지시를 요약하면 이 불법적인 것을 동원하여서라도 어떻게든 되게 하라는 것이다. 즉, 제1법칙을 어기고 A를 B로 만들라는 것인데 참으로 어리석었다. 1998년 초에 내가 권성문 씨를 만났을 때 그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많은 돈은 때때로 그 소유자를 자신이 쉰이 된 듯한 착각 속으로 밀어넣는 것 같다. 참고, 이 공무원하고 분쟁이 생겼다고 해서 내게 상담 메일을 보내지는 말 것. 아무런 조언도 하지 않는다.